암성 통증. 어찌 보면 그냥 증상 중 하나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의학계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바로 그 복잡성의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통증, 사실 단순해 보이는데 왜 암 환자들이 겪는 통증은 치료하기가 이렇게나 힘든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몸을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바로 분자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우리 몸의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알려면 반대로 이 시스템이 원래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 분자적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속 시스템이 대체 얼마나 복잡한지 감을 잡기 위해서요, 아주 중요한 분자 하나를 예로 들어볼게요. 바로 레티노산이라는 건데요. 이 레티노산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A 있죠? 그게 아주 정밀한 두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쳐서 우리 세포를 위한 강력한 설계도로 변신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이 그림을 보면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 작은 분자 하나가 뇌, 심장, 팔다리 같은 우리 몸의 핵심 기관들이 여기에 만들어져라 하고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나 정교한 분자적 설계도가 암세포 때문에 망가져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요, 그냥 아프다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 겹의 복잡성을 띤 총치적 통증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통증 치료의 첫 단추는요, 통증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냥 살이 베이거나 멍든 것처럼 조직이 다친 건지, 아니면 아예 신경계 자체가 고장나버린 건지, 이 둘은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복잡성이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통증의 원인이 뼈인지, 아니면 내부 장기인지, 혹은 신경인지에 따라서 환자가 느끼는 고통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결국 아주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증후군들로 이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 뼈에 암이 전이되면서 생기는 통증이라던가, 심지어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받는 그 항암 치료가 오히려 신경을 손상시켜서 생기는 통증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암 환자의 통증은 단순히 몸이 보내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감, 우울감, 심지어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하는 실존적인 고뇌까지, 이 모든 게 얽히고 설킨 총체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의학계에서는 이걸 총체적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차원적인 통증을 마주했을 때 의사들은 어떤 치료법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최고 수준의 의학적인 근거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특정 치료법에 대한 모든 연구 결과들을 한데 모아서 아주 엄격하게 분석하는, 증거의 끝판왕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암성 통증에 쓰라고 권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약물이 있어요. 바로 코데인인데요. 과연 이 코데인에 대한 코크란 리뷰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한번 보죠. 721,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코데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된 신뢰도 높은 모든 연구에 참여한 총 환자 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나 많이 쓰이는 약물인데 생각보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 좀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참여자 수가 적다 보니까 연구진들이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암성 통증 치료에서 코데인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의 양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적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진통제조차도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은 부족한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미완의 퍼즐은 지금도 계속 맞춰지고 있고요. 연구자들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생활 습관 같은 요인들이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거든요. 한 연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될수록 통증을 덜 느낀다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금연하면 통증이 줄어든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파고들어야 할 또 다른 복잡한 층인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는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인 건 분명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작은 분자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환자가 겪는 복잡한 경험,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의 증거 수집의 어려움, 마지막으로 인구 전체 수준의 생활 습관 요인까지 시야를 점점 넓혀가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분자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지도를 그려나갈 때 통증을 이해하기 위한 다음 돌파구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정답은 어떤 하나의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 이렇게 분자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서들을 촘촘히 잇는 그 연결고리 속에 숨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